안녕하십니까.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소화의 스마트팜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김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팜 기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을 먼저 하기 전에 작물 재배와 환경 제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작물 재배에서는 작물 생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환경 제어에서는 시설 원예의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스마트팜의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작물 재배 목적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으로는 그 작물의 수확물의 크기나 무게를 증대시키거나 혹은 품질 향상을 위해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런 작물의 재배 목적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합성이라든지 아니면 호흡작용, 증산작용, 아니면 세포의 분열과 생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물의 생장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게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이 최소율의 법칙은 각 요소는 최적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요소들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값이 변화함을 뜻하는 법칙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왼쪽에 광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광이 생장 제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광을 생장 제한 요소를 높임으로써 광이 더 이상 생장 제한 요소가 아니라 그 다음 낮은 거인 습도가 생장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소율의 법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물체 내 광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산가스의 농도도 증가하여야 광합성이 잘 되고, 그리고 광이 풍부하고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도 공기의 온도가 낮으면 광합성이 저해가 됩니다. 광이 풍부하고 탄산가스가 높고 공기 온도도 높아야지 광합성이 잘 되지만, 만약에 공기 온도가 낮은데 탄산가스만 높게 된다, 이러면은 탄산가스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죠. 그리고 탄산가스, 온도 모두 광합성 최적의 조건이긴 하나, 상대 습도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으면 또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또 식물체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데, 식물체 체온이 충분히 올라가야지 광합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광량을 중심으로 온도, 상대 습도, 탄산가스 농도 등이 제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물을 중심으로 식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 생육을 촉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생육을 느리게 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작물의 생육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광합성을 많이 언급했는데, 이 광합성이 무엇이냐? 광합성은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인데,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당분, 즉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식물이 에너지를 만들고 식물의 생육과 생장과 발육에 쓰입니다. 시설 내에서 광합성의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광은 광도라든지 광질, 그리고 광주기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광을 식물체가 많이 받아야지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많이 밀식을 하게 되면은 광이 옆에서 받는 광 면적이 줄어들어 광합성이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품질이라든지 생산성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도가 많이 높게 되면은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광합성을 이용해 식물 생육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자기 보호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 품질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 광도에 따른 재배 작물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광합성에서도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 온도는 증가할수록, 표에서 보시다시피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게 되면은 광합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생육이 정지가 되고 좀 더 부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산성 저하라든지 품질 저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겨울 작물과 여름 작물, 온도에 따른 겨울 작물과 여름 작물을 볼 수 있는데,
겨울 작물의 대표적인 예로 딸기를 들 수 있죠. 딸기가 대부분 겨울에 많이 나오는데 온도를 보시면은 온도가 점점 10도에서 20도로 증가할수록 광합성은 증가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감소가 되고, 여름 작물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 등 가지과 채소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 여름 작물은 점점 온도가 증가할수록 상대 생장률이라든지 광합성이 증가돼서 생장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작물도 마찬가지로 일정 온도가, 여름 작물도 온도가 지나게 되면은 광합성이 감소가 되고 생장이 감소가 되고 호흡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내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육묘장이라든지 가지과 채소를 재배하는 온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야간 온도차 DIF를 이용해서 줄기 생장에, 절간 길이 생장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 시설 내 온도 관리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해가 뜨기 전 조기 가온을 통해 식물체 내 온도를 상승시켜 광합성에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정오쯤에는 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호흡에 의한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 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해가 질 때쯤 외부 온도보다 약간 높게 하여 전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화산물을 뿌리로 전류를 촉진하는 온도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야간에는 호흡을 억제를 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한 380ppm, 400ppm 정도 있는데 또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식물의 광합성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옆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일 때 광합성 속도를 나타냈는데, 고농도일 때 광합성 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시설 내 온도를 잡기 위해서 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시설 내 낮아져서 광합성 효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또 생산성 저하라든지 품질 저하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무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도 온도라든지 광조건이 맞지가 않으면은 이산화탄소 시비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시비를 하신다면 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도를 제대로 맞춰주어 이산화탄소 시비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광합성 또 요소인 물입니다. 작물에 만약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잎의 기공을 통한 가스 교환이 불가능해져 이에 따른 광합성량이 감소가 되고 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물 부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액 재배가 아닌 이상 토양에 물을 주게 되는데, 토양 내에 어떤 토성이냐에 따라 물 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양토냐 그리고 식양토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양토는 물이 엄청 잘 빠지는 토질일로서, 그러니까 물을 적게 자주 줘야 되고, 식양토는 토양이 약간 점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길게 조금 갖고 있으면은 작물이 수분을 이용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습도입니다. 습도 조건에 따라서 또 광합성이 달라지는데, 높은 습도의 조건일 경우에는 식물체 내부의 습도보다는 식물체 외부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뿌리로부터의 수분이 잎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 잎에서의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습도 조건에서는 외부의 습도가 식물체 내부의 습도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식물이 이것을 위험으로 감지하여 기공을 열지 않아 또 광합성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상대 습도에 따른 기공 개폐도를 보여준 그래프인데, 옆에서 보시다와 마찬가지로 상대 습도가 증가할수록 이런 기공 개폐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합성에는 많은 영양소가 관련이 있는데, 질소랑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물질이고, 그리고 칼륨은 기공 개폐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세포 내에 망간은 세포 내 광합성을 일으키는 효소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호흡과 증산작용입니다. 호흡은 광합성의 역과정으로서 일상 생육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타낸 그래프는 온실 내 CO2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해가 뜰 때 온실의 CO2 농도가 가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식물이 호흡 작용을 통해서 CO2를 배출하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 이산화탄소가 시설 내 높게 나타납니다. 또다시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인데 작물이 흡수하는 수분량의 약 90%는 기공을 통해서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10% 정도의 물이 작물 무게를 증대시키는데 실제로 증산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습도, 식물체 외부의 상대 습도보다는 작물이 공기 중으로 수분을 방출할 수 있는 증산 가능량, 즉 수증기 합차 그리고 수증기 포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증산작용은 광합성 그리고 잎의 온도 조절 그리고 영양분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적정의 증산 가능량을 유지시키는 것이 최상의 생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세포의 분열과 성장입니다. 여러 환경 요인에 인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로 인한 광합성 산물을 이용해서 식물이 생육을 하게 되는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온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리고 생장 부위의 온도와 그리고 뿌리 온도, 공중 습도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를 통해서 온도에 따른 호흡 아니면은 세포 분열, 세포 성장을 할 수 있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식물이 생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설 원예 환경입니다. 시설 원예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자는 외부 기상 환경 그리고 하우스의 형태와 자재 그리고 작물의 생육과 환경입니다. 외부 기상 환경은 광량 그리고 온도, 습도, 풍속, 풍향 등 이것은 하우스를 만들기 전에 이미 고려되어야 하고 하우스의 형태와 자재는 내가 단동 하우스를 질 것이냐 아니면은 연동형 하우스를 질 것이냐 내 측고는 몇 미터로 할 것이며 내가 토양 재배를 할 것이냐 수경 재배를 할 것이냐 그리고 환기창은 건치식을 할 거냐 아니면 렉피니엄 방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피복제를 유리로 할 것이냐 PE 필름으로 할 것이냐 PO 필름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내 광 투과율은 몇 %로 설정을 할 것이며 내 커트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며 제어기기로는 온오프식으로 할 것이냐 비례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작물의 생육 환경에서는 시설 내 작물 생산을 위한 광합성 요소인 광,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양분과 수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작물별 주요 환경들 간의 연관관계를 응용하여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최대치의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광은 인공적으로 보충하기 과체류에서는 인공적으로 보충하기 어려워서 과체류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광 투과율 증가와 적정 연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도에서는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가 큰 하우스의 적정 온도 관리를 위해서 환기, 보온, 냉방, 난방이 필요하며 작물별 최적 온도 관리 모델이 설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습도입니다. 습도에서는 시설 내 습도는 공기 온도에 따라 습도의 변화폭이 크고 시설 내부의 습도는 식물의 증산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더해지고 온도 조절을 위해 환기창의 개폐에 따라 습도 수준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에 따른 온실 환경 요인 중 습도 조절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하우스 내에서는 적정 작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환기와 온도 조절의 효과 이거의 연관관계를 고려해서 그리고 탄산가스 시비 여부와 농도를 조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분입니다. 수분에는 시설 내 온도는 외부보다 높고
그거에 따른 증산이나 증발이 많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 습도는 그리고 항상 노지보다는 하우스 내부가 항상 높게 일어납니다. 낮은 공중 습도일 때는 작물체로부터 증발산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수분 흡수가 촉진되고 근권부의 수분 함량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높은 공중 습도에서는 증산이나 강합성이 감소하면서 작물이 도장하게 되고 병충해 발생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작물별로 최적의 환경 인자들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물별, 품종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의 순간 광량과 환경 인자는 이렇지만 고추라든지 딸기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작물에 따른 순간 광량과 배진의 습도, 이씨, 그리고 재배 목적 등 작기에 따라 모든 게 달리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어 방법별 온도, 습도, 광, 이산화탄소 등 제어 효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난방을 함으로써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환기를 함으로써 온도와 습도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유동패는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옆 내에 옆 경계층을 깨트려 광합성과 증산작용을 잘 일으켜 광합성을 잘 일으키게 하고, 스크린은 광을 제어를 해서 온실 내에 광 강도를 좀 더 낮게 해줄 뿐더러 그리고 열을 절 들어오게 하여 온실 내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탄산가스 발생기는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가습기는 습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보강등은 우리가 겨울에 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을 좀 더 보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 역할을 좀 더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필요성입니다. 왜 스마트팜이 필요하냐? 최적의 작물 생육과정 조절을 위한 정밀한 환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를 보시면은 환기와 난방을 통해 온도를 제어하고 이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생장과 발육 속도 그리고 광합성과 동화산물 그리고 호흡과 동화산물의 소비를 통해 다시 생장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공급을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고 이로 인해 광합성 동화산물을 생성을 하고 이로 인해 식물의 생육을 발달시킬 수 있죠. 또 안개 분무 시스템을 통해 습도를 조절을 함으로써 증산작용을 일으키고 이 증산작용을 통해 광합성이 촉진이 되고 그러면서 식물의 생장과 생육이 증진됩니다. 또 보강등과 커튼을 통해서 광을 제어할 수 있고 이 광도 마찬가지로 광합성과 동화산물을 제어함으로써 식물 발달, 식물의 생장과 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팜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유는 작물의 재배에 불리한 환경인 저온과 고온 그리고 건조 등을 극복하기 위함이고 작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면서 경제성 있는 관리를 하는 것이 스마트 온실 운영의 목적입니다. 또한 탄산가스, 온도, 습도, 광 등 컴퓨터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물이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며 생식 생장과 영양 생장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가장 적게 들이면서 작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마트팜이 필요합니다. 환경 제어 컴퓨터가 없어도 재배자가 정밀하게 관리하면 생산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이 있더라도 제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일반 온실보다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물을 재배할 줄 알아야 온실 제어가 가능하고 스마트팜 없이도 작물을 재배할 줄 알면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